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네. 힘듭니다. 1월 효과는 고사하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일 겁니다. 아마. 네. 70조에서 100조짜리 회사가 새로 상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관 수급을 다 빨아들여 버리네요. 일단 지금 제 주변에 펀드 매니저들도 다 지금 주식 판다고 난리더라고요. 네. 주식 일단은 최소한 5%씩은 팔아놔야지 벤치마크 맞춰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총 2천억에서 5천억짜리 작은 종목들이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큰 종목 팔면 작은 종목까지 이게 다 낙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들이 다 파급이 되더라고요. 네. 코스닥도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수록 우린 더 열심히 종목을 공부하고 저렴한 종목, 그렇지만 할인돼 있는 종목, 싸구려 종목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펀더멘털 위주로, 실적 위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로봇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좀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CES도 있었고 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CES는 좀 조용하게 지나갔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조용했는데, 일단 제가 주목할 부분은 현대차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차가 메타 모빌리티라는 컨셉을 제시를 했어요. 메타 모빌리티라는 거는 MOT라고 해서 모빌리티 오브 띵스, 모든 모빌리티에 대한 컨셉을 제시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그거예요. 현실과 가상세계, 현실과 이제 메타버스를 이어줄 매개체가 로봇이 될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저는 주목이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도심 내 미니 공장입니다. 도심 내 미니 공장이고요. 도심 내에서 한 5만 개 정도의 생산 캐파를 보유한 미니 공장이고요. 도심 내에 있는 공장이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로봇이든 자동차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엔지니어가 이거를 이제 조작하는 거죠. 메타버스로 조작해서, 그럼 여기 미니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제 유지보수를 해주는 이런 컨셉입니다. 로봇이 가서 유지보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핵심 엔지니어가 이제 본사에 있으면서 여기 현지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명령을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나중에 정말 이제 로봇이 가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그런 컨셉인데요. 자, 요게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거론됐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키워드가 돼버렸잖아요.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키워드에서 묻혀가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이제 작아진 키워드가 돼버렸는데, 이게 결국은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를 현대차가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주지를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전 부문을 ICT를 기술을 가지고 아우르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하고 로봇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협업을 해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낸다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멘스, 아디다스,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하는 나라는 독일이 첨단 제조업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잘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업체 3개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M2I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필요한 HMI라는 거를 국내 넘버원 업체입니다. HMI가 뭐냐면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이거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옛날에 공장에 보면 이렇게 작업자가 기계에다가 여기 뭐 버튼도 있고 돌리는 것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다 조작을 하죠. 사람 여기 딱 서서. 사람 딱 서서 여기 작업자가 조정을 하죠. 예전에는 기계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서 터치패드가 하나 딱 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공장에 이런 게 없고요. 사람 터치패드 하나가 달려 있어요. 요거 가지고 다 작업들을 지시를 하고 공정을 제어하는 건데요. 요거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스마트 팩토리화 될수록 이쪽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등등 식품 다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쪽은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99년도에 창업을 해서 점점 더 국산화를 하더니 이쪽 시장을 다 먹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이게 고도화 되겠죠. 고도화되면 이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 매출의 한 95% 이상이 HMI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시장 성장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 자체가요. 산업 자체가 연간 한 12% 정도 성장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년 동안 15% 이상 성장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가 지금 395억, 영업이익이 12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22년 전망치가요. 전망치가 한 470억에 155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요, 오늘 1월 11일이거든요. 시총이 한 1,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진율은 굉장히 높고요. 한 30% 정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향후 업사이드는요,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HMI의 좀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시스템 자체입니다. 시스템. 원래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요. 댐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안정성이 중요하고 보안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체 매출에서 아직 한 2% 정도 있는데 향후 이런 쪽으로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SPG입니다. 제가 과거 로봇 산업 분석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회사고요. 이 회사는 감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감속기는 그냥 로봇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의 모터. 특히 관절에 필요한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의 원가에서 20-3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속기가. 그만큼 관절이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전용이 한 65%, 산업용이 한 35% 정도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용 로봇하고 최근에 나온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둘 다 공장에서 쓰는 로봇인데요. 공장에서 필요한 로봇인데요. 산업용 로봇은요, 예전에 막 이렇게 로봇팔 있잖아요. 큼직하게 해서 자동차 공장 같은데 필요한 거대합니다. 거대하고요. 일단은 위험하니까 여기 펜스를 쳐야 됩니다. 사람이 접근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펜스를 쳐야 되고요. 펜스가 있어야 되고 사람하고 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장이 로봇만으로 원래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람이 또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타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은요,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좀 작아요. 소형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펜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좀 안전한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거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게 이제 서비스 로봇이죠. 서비스 로봇인데 우리 식당 가면 음식 캐릭터 배달해주고, 그죠? 날라주고,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에 다 감속기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SPG가 점점 더 유망해지는 거고,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점점 더 고부가인 서비스 로봇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쪽도 계속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 추정치가 3,8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2년은 전망치가 지금 4,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요, 시총은 지금 2,9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 쪽을 태스크포스에서 팀으로 격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 테마 그리고 모멘텀 이런 것들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 멀티플을 땡겨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반도체 공정 로봇인데요, 라온테크입니다. 라온테크.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로봇을 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EFEM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공 챔버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공 챔버까지 대기압 상태에서 요거를 챔버까지 옮겨주는 거고요. 이제 챔버 내에서 작동하는 로봇이 이게 중요합니다. EFEM 하는 거는 사이맥스라는 회사도 지금 있죠. 사이맥스도 회사 하고 있는데요. 사이맥스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브룩스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부분 반도체 제조 공정 로봇을 대부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야스카와, 화나 이런 회사들이 다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반도체 쪽은 기존에는 브룩스 오토메이션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진공 챔버 로봇은 라온테크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3개밖에 없어요. 브룩스 오토메이션하고 라온테크하고 일본의 울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울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3개 회사밖에 못합니다.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동안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고, 기존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주로 공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 향으로 굉장히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이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쪽으로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은 테스, 원익 IPS, 세메스 이런 쪽으로 최근에 막 이쪽으로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진공 챔버 로봇 같은 경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요. 뭐 일각에서는 진짜 브룩스의 기술을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20년 실적이 184억, 영업이익 11억. 요 실적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한 거고요. 자, 21년 추정치가 400억, 60억 정도 이제 나온 거고요. 22년 전망치를 지금 추정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비쌉니다. 시총이 지금 19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보면 밸류에이션은 비싼데요.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비싼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자, 강대현 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번에 올렸던 질문이지만 너무 궁금한 사안이라 다시금 올립니다. DDR5의 절연막으로 산화 하프늄의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DNF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D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올 상반기에 양산 준비 중인 MBC팻이라는 게이트 구조에서 게이트 절연막 소재로 산화 하프늄이 쓰이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이케이 소재가 기존에는 지르코늄 계열을 많이 썼는데 이게 하프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프늄으로 바뀌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게 큰 수요처가 지금은 EUV 쪽에 같이 페어링 돼서 가기 때문에, 자, EUV 공정이 적용되는 데가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죠?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에 이제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16나노부터, 삼성은 16나노부터고, 자, 14나노,
D램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DDR5 향이니까, 그죠? 주로 14나노에는 이제 EUV 마스킹이 5번이나 적용이 되니까, 5번이 적용되니까 이제 하프늄을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써야겠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 공정 진행하는 걸로 공언을 했잖아요. 자, 요 강대현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DNF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DNF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는데 하프늄 이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하프늄이 여기 둘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하프늄이지만 요구 조건이 달라요. 일단 스펙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펙이 다르고요. 스펙이 다르다는 거고는 요거는 이미 선행 개발하면서 삼성전자 라인에 시생산 라인부터 해서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는 사실은 여기에 선행 개발 쪽은 아직까지는 해외 업체가 소재를 선행 개발은 해외 쪽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 삼성도 선행 개발 쪽을 국내 DNF나 이런 회사들하고 점점 더 많은 선행 개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DNF도 사실 여기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당장에 뭐가 확인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로봇 산업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들 연초니까요.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고요. 실적 좋고 모멘텀이 나온 회사들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